안녕하세요. 돈 세는 구멍나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5개의 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초년생분들은 무엇보다도 종잣돈 마련이 제1 목표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노볼 효과라고 하는데요. 눈사람을 만들 때 조그만 눈덩이를 한번 굴러가면 붙는 눈이 얼마 안 되지만 눈덩이가 커진 다음에 한 바퀴 굴릴 때 붙는 눈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종잣돈 마련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통장은요, CMA 통장인데요. 예전에는 CMA 통장이 상당히 인기 있을 때 2000년대 중반만 해도 CMA 하나 만들려면 막 2-3시간씩 걸렸던 기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CMA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붙는 통장이라는 얘기죠. CMA 통장은 그냥 은행의 수십출금 통장처럼 언제든지 돈을 넣고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는데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통장입니다. 현재 금리로는 1.35% 정도 되는데요. 은행 수시통장이 0.1% 수준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금액이 큰 겁니다. 단 CMA 통장은 증권사는 아무래도 대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월급 통장으로는 약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새 세상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월급 통장은 은행에 통장을 그냥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냐? 금방 돈이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용도로는 좀 부적합하고요. 비상금처럼 장기 체류하는 돈을 위해서는 CMA가 아주 적절합니다. 제가 은행의 수시통장하고 금리 비교를 잠깐 하면요. CMA 미지정이라는 거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CMA를 얘기합니다. 이는 현재 1.10%고요. CMA RP가 1.35%, CMA MMW는 실적 배당인데 1.35%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에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수십출금 통장은 0.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맡긴다 기준하면 이자가 CMA 미지정은 55,000원 정도가 붙고요. CMA RP는 67,500원. 은행의 수시통장은 5,000원이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붙습니다. 1년 맡겨서 이 정도 붙는데 뭐 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모든 금융상품이 다 이런 것들이 차분차분 모여서 돈이 모이고 돈이 불어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CMA 뒤에 RP, MMW, MMF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요.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그냥 이 상품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얘기합니다. 기업어업이나 뭐 이런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이자를 주는 부분이고요. 유의할 것은 다른 것들은 돈을 넣었다 뺐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MA, MMW는 하루 정도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5시 이전에 신청하면 내일 돈을 찾을 수 있고요. 금요일날 저녁 7시에 신청했다 그러면 한 영업일 후니까 화요일 정도에 돈을 찾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이 통장을 이용하시면 현금화 시킬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예금자 보호 상품은 현재 1.10%인데요, 이율이. 저는 그냥 보통 CMA RP에 많이 누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금융위기 상황도 아니고요. 금융위기 상황이 혹시 온다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증권사가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 투자 상품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자 높은 쪽에 초점을 맞추고 단 그 회사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는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인데요. 사회초년생이 이 통장이 왜 필요하냐면 당장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 이 통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행복주택처럼 주거비를 아낄 수 있는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이 통장이 필수입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돌입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통장은 들어가면 청약에 당첨되거나 중도에 해지하지 않으면 찾아 쓸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월 2만원부터 출발을 하셔갖고요. 3, 4년 후에 청약을 할 것 같다 하는 시점에서 월 10만원으로 늘려서 저축을 계속 해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연체 없이 계속 불입하는 게 중요하고요. 청약 1순위 자격은 지역에 따라 많이 틀린데요. 서울이나 수도권 외 지역은 한 6개월 정도만 연체 없이 불입하면 청약 1순위가 되고요. 투기 가열지구는 24개월 동안 연체 없이 불입하셔야 됩니다. 만약 연체하면 연체한 만큼 1순위가 되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원, 즉 월 20만원씩 1년 동안 보면 거기에 40%인 96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데요. 이 소득공제 혜택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유동성 부분에 더 먼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통장은 정말 필수적인 통장이죠. 네, 정기적금 통장인데요.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초년생의 돈 모으는 가장 큰 목표는 종잣돈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잃지 않고 모을 수 있는 상품이 정기적금 상품이고요. 적금을 만기까지 채운 분들이 대부분 저축을 잘 하시고 돈을 잘 모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한테 상담할 때 개인적으로 좀 3년이나 5년 정도의 목표를 세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전에 유행했듯이 뭐 10억 만들기, 1억 만들기 이 목표가 아니고요. 수익과 지출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꼭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습관은 금리가 높은 은행을 찾는 습관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일단 은행하고 저축은행은 금리가 높은 은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이자소득세를 15.4%를 내는 반면에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단위조합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1.4%의 농특세만 내기 때문에 거의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인 사이트에서 금리 높은 은행을 찾은 다음에 단위조합과 세후 이자율을 비교해서 금리가 높은 은행을 선택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천희망TV에 이자 많이 주는 은행 어디? 이 방송을 찾아보시면요. 금리 높은 은행을 찾는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통장은 지금은 시들하지만 적립펀드 통장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복리효과인데요. 수익률에 따라 복리효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3%일 때, 10%일 때 두 가지를 비교하면요. 10년이면 2배 차이가 나고요. 20년이면 4배 차이가 나고 30년이면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은 돈 관리를 100m 달리기 하시는 게 아니고 42.19 마라톤을 몇 번을 뛰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같은 저금리에서는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은행에 예금과 적금만 이용하면 제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90년대 때 정기예금금리가 12%였습니다. 12%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6년마다 내 돈이 두 배씩 불어나는데 지금은 세후금리가 2%가 채 안 되기 때문에 36년이 걸려서 2배 정도 불어납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투자라는 걸 생각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은행에 맡기면 따박따박 돈이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투자 상품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무작정 수익이 높다고 해서 뛰어들 게 아니시고요. 저는 적립펀드를 활용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미혼들은 연말정산할 때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연금저축펀드 같은 걸 활용해서 펀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잘 모르시면서 많은 금액을 하시기보다는 월 한 10만원에서 20만원을 한 두세 개 펀드 아니면 한두 개 펀드에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서 투자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공부한다고 되지 않아요. 재테크가 공부해서 된다 그러면 돈을 못 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방 잊어먹고요. 따라서 실제로 한번 해보셔야지 그 경험을 쌓을 수 있고요. 적립펀드 투자를 통해서 내가 수익이 많이 났을 때, 많이 손실이 났을 때 나의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투자 상품을 계속 내가 이용할지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하게 은행 상품만 난 그냥 이용해서 따박따박 돈을 모을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결정이 나니까요. 처음에 투자에 대해서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금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물가 상승률 이상을 수익을 내지 않으면 은행에 맡겨놔도 실질 금리는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남들이 좋다고 해서 뛰어들으시라는 게 아니고 일단 공부를 해서 상품에 대해서 잘 안 다음에 차츰차츰 늘려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사회초년생들이 질색팔색을 하시는 보장성 보험 통장입니다. 보장성 보험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모았다 그래서 만일에 다치거나 크게 아프면 모아놨던 돈을 다 잃게 됩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고효율로 보험을 설계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실손의료비 보험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실손의료비 보험이 돼 있다 그러면
뭐 그걸 갖고 가다가 나중에 퇴사하실 때 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요새 있으니까 먼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암이나 성인병, 그 다음에 뭐 배상책임이라든지 상해 이런 꼭 필요한 특약들을 넣어서, 보험은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쌉니다. 나이가 한 살이 더 어릴 때 싸게 가입해서 빨리 납입을 끝내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요새 나오는 보험 중에 해지환급금이 없으면 보험료가 더 싼 보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보험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잘 가입한 보험은 해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지하면 그 다음부터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지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잘못 가입하면 해지를 하게 되죠. 이렇게 초반에 해지했을 때 해완금이 없는 보험에 가입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사회초년생 미혼 남녀분이시라면 월 한 7, 8만 원 정도 선이 적당한 수준의 보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보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만일을 위해서 대비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용으로 최소의 보험료로 효과적으로 보장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결혼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주택을 마련한다든지 노후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저축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5개의 통장 말씀드렸는데, 이 5개의 통장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으로 보험 상품을 비롯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 중도 해지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년, 5년 목표 잡으시고 본인이 현실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수익과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가면요,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대박을 노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재작년에 비트코인 해갖고 돈 잃으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따박따박 우리가 차근차근 가셔도 충분히 돈을 모으시고 나중에 돈 걱정 안 하시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기본기부터 잘 닦아나시기 바라고요. 꼭 성공적으로 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